네, 반갑습니다. 10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시작할게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경영권 분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인기검색 상위 종목에 고려 아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거래량 특징 종목에 티웨이 항공.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공개 매수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주가가 한번 내려갔다가요 다시 이제 불이 붙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 쪽에서는 이제 흐름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티웨이 항공 오늘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신규 종목 중에서 이제 웨이비스라고 해서 거래량이 좀 크게 터진 종목이 하나 있는데 보통 신규 종목들은 거래량이 많이 터지긴 합니다만은 주가 추이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요즘에 신규 종목들 많이 시장에 들어오는 모습이긴 한데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죠. 그래서 그 내용들도 같이 알아보고요. 자, 뉴스테마 특징 종목은 LG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 같은 경우는 확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잠정보다는 좋게 나왔거든요. 잠정보다는 조금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고요. SK하이닉스 지금 20만원 안착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그 부분 같이 보고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말 많은 삼성전자까지 해서 이 총 종목들 6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티웨이 항공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명소노 쪽에서 이제 공개 매수도 할지 모른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막 움직였었던 그런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우리 공개 매수는 안 할 건데 그 얘기 한번 있었죠. 그래서 주가 급락. 그 다음에 밑에까지 들어온 다음에 다시 진행이 되는 모습인데 이거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끝나버렸다라고 한다라면 이 시점에서는 이제 저점 지지대 라인대가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다시 되돌린 거거든요. 다시 되돌렸는데 문제는 경영권 분쟁이 끝났다라고 한다라면 이게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운 상태로 가게 되죠. 근데 경영권 분쟁이 계속 남아있다 라고 한다라면 주가가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 지지대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없는 사람들이 신규 매수하는 부분들 나쁘지 않은 전략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대명 소노그룹이 최근에 티웨이 항공의 지분을 잇따라서 매입하고 있다. 그래서 예림당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티웨이 항공이 현재 그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티웨이 홀딩스도 여기 포함될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티웨이 항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경영권 분쟁을 통한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이 패턴들이 나타나게 되면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전 고점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아우 팔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팔아먹는 그런 저항대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면 된 건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치고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이제 요거 끌고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주가가 이제 전고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진행형이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형 패턴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지금 매물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꼬리를 내고 내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경영권의 이 분쟁 포인트가 진행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계속 진행된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매물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감은 덜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상승세를 보이게 된다라면 이번에는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매도를 보실 필요가 없고 경영권 분쟁에 대한 것들이 끝나줘야지 됩니다. 끝나줘야 되기 때문에 요 내용들 좀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예림당이 29.97 그 정도 나온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명소노 같은 경우 26.7 근데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요 부분들이 굉장히 박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려 아연하고 좀 다르게요. 좀 다르게 추가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매도하지 말고 홀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매수
매수 타이밍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진행형이다. 그다음에 매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안 빠졌다는 것은 다음날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갭상승에서 만약에 상승 출발했다 그러면은 매수하기 껄끄럽죠. 그러니까 매수는 조금 지나친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오케이 땡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추가 상승을 더 기대하면서 홀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웨이비스 볼게요. 요거는 뭐 차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캔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신규 종목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규 종목에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겠죠. 신규 종목은 상장하면서부터 뭐가 나와요? 매도가 나옵니다.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단 상장하고 나서부터는 팔아먹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종목들을 갖다 붙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신규로 상장한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 그 종목들 부분들 보시면 대부분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공식처럼 외우시면 되는데 신규 상장을 해서 딱 시장에 이제 게시가 됐어. 그러고 나서 물량이 터지잖아요. 음봉이 이렇게 길게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근데 공모가가 이제 형성이 돼서 가격이 딱 출발을 했어요. 근데 상승으로 막 진행이 된다. 계속 양봉이다. 그러면 안 팔아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신규 종목은 상장하고 나서 일단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매도를 어떻게든 하긴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파느냐거든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가지고요. 네, 양봉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면 그냥 안 팔아도 됩니다. 즉, 올라가고 있으면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고 있거나, 올라간 다음에 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승 출발, 시가에서 출발하고 나서 계속 음봉이 떨어지면 이거는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뚝 떨어지면서 음봉으로 치고 내려간다. 그것도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작했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길게 꼬리 내고 내려왔다? 그래도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신규 종목은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는 언제냐? 네,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물량 터질 때 파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물량 나오면 파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월요일 날 한 번 더 빠질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건 외워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공모주로 들어가서 신규 상장이 딱 되면 상황 딱 보고요. 음봉 떨어지면 판다. 양봉이면 기다린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의견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종목에 대한 포지션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은 네, 그거는 이제 이 신규 종목에서는 분석이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네, 그냥 매도 의견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LG전자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LG전자를 보시면 많이 빠졌어요. 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네. 이게 10월 8일 날 네,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조금 안 좋게 나타났죠. 1조 원 예상했는데 7천억 정도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안 좋게 나왔어.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좀 유지가 되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금요일 날 네, 잠정 실적 이후에 나타나는 확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확정 실적이 나왔는데 조금 늘었어요. 네. 확정 실적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판단되거든요. 이게 잠정 실적하고 확정 실적하고 다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1년치 실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있어서, 조금 부담을 좀 가졌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매출은 역대 최대 매출입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이고요.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해서 7,519억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나왔는데 잠정 실적 대비해서는 조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아니 그러면 잠정 때 빼고 확정 때 또 빼고 그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 그죠? 그럼 뭐하러 잠정 실적 발표를 합니까? 하지마! 네,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인데, 네. 뭐, 기대치를 두 번씩 반영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는, 뭐, 그런 어떤 실망감을 계속 한 번 더 반영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보면, 잠정실 때 좋아. 그래서 주가 올라갔어? 그러면 확정실 때도 좋았어. 그러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로서는, 네, LG전자의 이 실적 부분들이 좀 부진하게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네, 예상치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쁜 건 아닌데 추정치
이런 부분들보다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 네, 추정치 이런 거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증권사 애들이 왜 이걸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컨센서스 이런 거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데이터 나온 것만 딱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난번보다 데이터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했다. 증권사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걸 통해서 이 잠정치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면 모르겠지만 상승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올라간 게 하나도 없는데 뭐 여기에서 뭐 지들 잠정치대로 안 나왔대 주가 떨어지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보통 이런 부분들은요.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고요. 현재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증가세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7조 3천억이었죠? 네, 이게 7조인가요?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73조죠? 73조. 7조가 나올 리가 없죠? 73조. 그 다음에 22년도에 83조, 23년도에 84조. 그 다음에 올해 예상치가 87조, 내년에는 91조, 그 다음에는 94조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21년도에 영업이익이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3,500억, 그 다음에 2023년도 3,500억, 이번 연도에 3,600억. 나쁘지 않죠? 네,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지들 컨센서스하고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주가 떨어진다. 이거 좀 억울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EPS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뭐 문제되기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적이 더 증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지금 이런 시점에서 영업이익의 어떤 전망치나 이런 걸 가지고서 증권사가 장난질 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실적이 나빠진 상태에서 증권사 컨센서스가 뭐 이렇게 예상치대로 안 나왔다 했을 때는 악재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실적이 좋아지고 있잖아. 근데 더 좋아질 거다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그게 악재가 돼서 주가를 떨어뜨린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쉽다, 미진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LG전자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 일단은, 이렇게, 리포트나 이런 걸 통해서 나쁘게 여겨지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저점 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주가 밀린다라면, 이제 9만원이라는 특정적인 숫자를 통해서 지지점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으로서는 매수를 바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왜냐면 여론이 좀 안 좋아요. 심리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야지 매수가 나오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매수는 들어가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매수 포인트는 10만원 넘어가면 됩니다. 10만원 넘어가는 시점에서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올라가는 거 충분히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판단됩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는 20만원 돌파를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20만원에서 그칠 거라면 이 정도까지 올라오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실적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년도에 더 좋다, 계속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하게 되면 하이닉스는 전망이 매우 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중도 많이 갖고 계실 수 있겠고요. 또 매수 꾸준히 하셨기 때문에 수익률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수익률이 저는 이제 계속 추가 매수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14만 8천원에도 여러분들 공개 매수 다 같이 해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같이 포함해 본다면, 현재, 원래부터는 이제 8만원부터 매수했기 때문에 100%가 훨씬 넘어가야 되는데, 매수 가격대가 점점점 올라가가지고요. 네, 이렇게 평단가가 조금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 90%쯤 나오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익률은. 네, 여러분들 저하고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저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90%쯤 나오는 것 같은데, 뒤늦게 사신 분들도 한 40% 나왔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이고, 지금 모건 스탠리가, 네, 미안하다. 네, 잘못 봤다. 그렇게 사과문 비슷하게도 또 냈잖아요. 물론 반도체 경기 안 좋아 라는 얘기를 또 달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이닉스에게 네 그렇게 모질게 쏟아냈었던 부분들은 반성문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네, 이 선행매매에 있었던 부분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떨어지고 나서 지들이 매수를 열심히 해서 갖고 들어갔었던 부분들이요.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싸그리 조사해가지고 이놈들이 아주 빤스까지 탈탈 털어버려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안 하겠죠? 네. 기대도 안 합니다만, 일단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게, 왜냐면, 이게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불법을 저질렀으면, 단호하게 혼내야 되죠. 그리고 이런 것도 다시는 쓰지 못하게끔 아주 추방시키는 그런 제도도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네, 생각은 그런 거고요. 자, 목표 주가는 다른 증권사들은, 모건스탠은 이제 12만원에서 13만원을 올려줬더라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다른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이제 뭐 30만원대 이상으로 계속 잡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20만원까지는 목표 주가를 일단은 보고 있는데, 20만원 일단 도달이 다시 된 거고요. 지금 보이는 저 정고점 있죠. 24만 8천원. 저기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6만원 이상부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삼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반도체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고점 넘어가는 모습은 나올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홀딩 전략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매수 포인트는 지난번에 여기 14만 8천원 매수 포인트는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19만원 아래쪽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평선이 모여있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매수해도 지금 19만원에 매수해가지고 수익률 그렇게 많이 못 보거든요. 25만원 가더라도 뭐 한 20% 조금 넘는 정도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되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단 수익을 더 키우면서 가시면 될 것 같다 판단되고요.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30만원 이상까지는 잘은 모르겠고요. 그럼 그때 가보면 알겠죠. 이제 내년도 초중반쯤 되면은 대충 이제 내년도에 어떤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테니까 그때 거 보시면 되고요. HBM 쪽을 늘린다고 했으니까 내년도까지, 내후년도까지 뭐 물량 뭐 품절이란 얘기 나오니까 아마도 실적 증가는 계속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얼마만큼 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그 정도까지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고점 일단 25만원 정도 이상은 넘어가지 않겠는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그 정도까지 일단 보고 편안하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뭐 까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네, 내려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물량들 그대로 잘 홀딩하시면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볼게요. 하이닉스가 잘 가면 잘 갈수록 삼성전자는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고, 매도도 계속 나옵니다. 매도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6만원대 정도 시점을 저점 지지라인 때, 즉,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게 터무니없이 4만원 간다, 3만원 간다, 2만원 간다, 이런 거는 정말, 네,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다고요? 주가가 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서 삼성전자의 주가 그 포인트는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바닥을 잡는 형태의 느낌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로 이제 신용잔고가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신용이 많이 들어왔다. 바닥인 줄 알고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삼성전자를 다른 종목처럼 폭락을 시켜가지고 신용을 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삼성전자 이 신용을 빼려면 지금 적어도 6만원대 많이 몰려있을 텐데, 신용을 빼려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30% 이상 깎아야 되거든요. 근데 30% 이상 깎으려면 어떻게 돼요? 4만원까지 빼야 되거든요. 4만원에서 빼게 되면 이제 반대매매 통지가 들어가면서 뭐가 나와요? 투매가 나오겠죠. 그러면 4만원이 아니라 3만원대까지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계산들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종목으로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이 같이 빠진다는 게 문제죠. 삼성전자가 30%가 더 빠진다. 여기서 30%가 더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시장은 몇 포인트까지 가야 돼요? 지금이 2500포인트 조금 넘어 있는 수준이잖아요. 2580입니다. 2600도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네, 삼성전자가 30% 넘게 빠진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올라가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30% 정도 빠진다 그러면 이것저것 뛴다고 치더라도요, 시장에 이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분, 다른 것들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근데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서 시장을 깎으면 다른 종목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방어가 그냥 어느 정도 쌤쌤이로 된다 치더라도 시장이 현재 가치 대비해서 적어도 이렇게 되면은 한 15포인트 정도, 15% 정도 더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한 400포인트 정도 내린다 쳤을 때 2200 정도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2200 정도 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4만원까지 가려면 이 코스피 지수가 2200까지는 빠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이 막 받아주면은 2200이 아니라 한 2300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계속 죽어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신용을 떨어주기 위한 움직임들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지루함이죠, 지루함. 다른 것들 막 올려주는 거야.
다른 것들. 뭐 2차 전지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아니면 뭐 기타 다른 뭐 지금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그런 종목이 됐든 이렇게 막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옆에서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그러면 손해보는 것도 없지만 수익 나는 것도 없고 다른 쪽에서는 좋은 게 계속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떡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죠. 안 할란다 제 얘기를 할 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전자를 폭락시키지 않고도 네, 신용을 뺄 수가 있는 거죠. 그 바닥 지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 바닥 지점이 어디냐? 외국인이 매도를 멈추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매수하지 마시고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겠죠. 뭐 엊그저께 이제 여기 12월 수요일 날이죠. 이때 주가가 좀 올랐잖아요. 이때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한 번 더 빠지죠. 만약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날 주가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환 포인트가 분명히 나타나려면 연속적인 상승과 외국인 매수가 같이 짬뽕으로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접근을 하시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게도 외국인 매도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은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그냥 보시면 되고요. 매수를 하고자 하신 분은 기다리세요. 이 돌리는 위치까지 확인하고 나서 대응하시는 것이 맞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고려아연 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이 가처분 신청 이후에 공개 매수가 끝났죠. 공개 매수가 끝나는 시점에서 서로 이제 우위를 점하는 그런 포인트가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포인트로 보시면 이제 장내 매수를 통한 네, 그런 그 우위권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그 고려아연 최 회장 일가 쪽에서 영풍 주식 그냥 갖다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죽어라 하는 거죠. 영풍 주식 그냥 다 갖다 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영풍 주식 팔아가지고 고려아연 주식 사도 될 것 같긴 한데 좀 괘씸해 보이겠죠? 네,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그래서 영풍 꺼져. 너희랑 동업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업에 대한 부분들이 끝나버리는 그런 상태가 나타난 거고, 솔직히 누가 이긴지 모르겠습니다. 영풍 플러스 MBK. 이쪽은 자금력은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장내에서 일단 지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움박질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지금 공개 매수했었던 가격대가 이제 89만 원인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90만 원대 이상부터는 장내 매수로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상한가도 치고 이렇게 진행한 거잖아요. 이 부분들은 약간 오버입니다. 오버슈팅이고요. 이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든 끝날 거 아닙니까? 끝나게 되면 포지션이 바뀔 때 상황이 전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3대 주주로 있는 게 국민연금 아닙니까? 네, 국민연금을 갖고 있어요. 얘가 어느 쪽 편에 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완전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일단락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제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지만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개인들의 심리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단타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먹고 빠지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90만원대 이상부터는 실질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네, 매력적인 포인트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리스크로 잡히겠죠. 그리고 여기 90만원 정도라는 수준 자체도 이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고 나면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은 저 위쪽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상당한 변동폭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 이런 데서 따라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일단 맞아요. 그래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포지션이 지금 10% 정도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게 언제죠? 목요일날 종가 요 기간, 요 구간까지 사실은 내려오게 되면은 10%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좀 답답하죠. 그래서 만약에 갭상승이다라고 했을 때는 네, 어제 금요일날 이제 저가 부근 되겠죠? 이제 118만원, 119만원, 그 정도, 네, 129네요. 119만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를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이제 추가 상승을 통해서 상승하고 나서 일단은
한 번 더 올라서고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떨어진다. 그럼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119만 원을 일단 지지선 보시고요. 그 위에서는 그냥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유하시되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하시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뭐 140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120만 원대까지 밀렸다. 이런 식으로 음봉이 발생했다. 뭐 꼬리가 또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장내 매수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연기금 쪽에서 움직임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누구 편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주가는 또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누구 편을 들든지 간에 일단락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포인트는 네,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운 구간으로 진입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매도 타이밍 확인하시면서 변동성 나올 때 매도한다. 이 부분 보시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권장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네요. 네,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티웨이 항공, 웨이비스, LG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고려 아연까지 알아봤고요. 네, 종목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